자, 여러분들 그 103회 세무회계 1급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 중에 이제 세법 일부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다음은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우주의 제22기 그 사업연도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답안 양식을 작성하시오라고 해서 그 밑에 이제 답안 양식이 주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2022년도 10월 11일 주식회사 우주가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표이사로부터 건물을 자, 시가가 7억짜리인데 고가로 매입을 했죠. 10억 원으로. 이게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니까 이거 부당행위예산 부인하고 관련이 돼 있고요. 이게 10억 원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세법은 7억 원으로 이제 깎아야 되겠죠. 이게 자산을 깎는 걸 보고 송금 산입이라고 하고 대표이사한테 바로 입금 산입 이제 상여로 이제 때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일단은 양식을 보면 이제 소득금의 조정 합계표인데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 이쪽에다가 우리 그 부당예산 부위 요 나머지 양식은 좀 생략하고 바로 내용을 좀 적게 되면은 일단은 그 이 고가 매입에 대한 그 토지 건물 부분이죠. 건물 부분. 자, 이 7억짜리인데 10억 원에 고가로 매입했기 때문에 이제 3억 원이라고 하는 자, 요것에 대해서 이제 마이너스 유보 바로 그 입금 산입해가지고 요건 이제 부당 행위 계산의 부인이다. 이게 대표이사로부터 이제 고가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3억 원을 이제 상여 처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더라. 자, 이제 그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얘기가 또 있죠. 결산 시 단기 감가상각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다. 근데 일단은 3억 원이라고 하는 건물을 바로 직부인했기 때문에 그 직부인에 대한 마이너스 유보 3억 원에 대한 6,500만 원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우리는 그 6,500이라고 하는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우리 총 10억 원 중에서 3억 원을 우리가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0%에 해당이 되는 1,950만 원이죠. 1,950만 원. 얘는 바로 그 송금 이 불산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이 부당예산 부인에 따라서 이 마이너스 유보 상각분에 해당이 되는 요 3억 원 중에 요 반대로 소멸되는 유보다 이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요거는 감가상할 때마다 없어질 거예요. 3억 원이라고. 3억 원 중에서 이제 1,950만 원을. 자, 그러면 이제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은 6,500에서 요건 이제 감가상각비에 해당되지 않는 1,950을 뺀 우리 그 4,550만 원이 요것이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죠. 그럼 요거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세법상에 이 10억 중에서 이제 3억 원을 직부인했으니까 세법상의 건물은 이제 7억 원이에요. 7억 원. 근데 내용연수가 지금 40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40년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10월 11일 날 취득했으니까 1월 미만은 1월로 봐서 10월, 11월, 12월 3개월이란 말이에요. 12분의 3개월. 요게 이제 세법상의 한도가 되겠죠. 요게. 자, 그래서 7억 원이라고 하는 것을 40으로 나눠서 곱하기 3 나누기 10이다라고 하게 되면 요 금액이 그 한도가 굉장히 낮네요. 437만 5천 원밖에 안 되는데 이 한도 초과가 많이 발생하겠어요? 4,550을 빼라. 그러면 한도 초과가 이제
이렇게 발생하겠네. 이게 4,112만 5천 원. 이 건물분에 대해서 이제 이 상각 부인의 4,112만 5천 원 유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네요. 1번은 이제 요런 세무조항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1번에서 여러분들 챙겨야 될 것은 건물분에 대해서 고가 매입으로 인해서 부인된 것은 그거 관련한 그 비율만큼 일단 먼저 직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도하고 비교한다. 이게 순서를 좀 이 주의를 해주세요. 이게 자, 이게 이제 1번에 대한 얘기고요. 이렇게. 자, 2번은 주식회사 우주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영 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네. 특수관계자 아닌 주식회사 하늘에 대해서 채무를, 특수관계자 아니네요.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대요. 출자 전환으로 발행하여 교부한 주식의 액면금액은 1,000만 원이고, 그래서 밑에 분계를 보면 자본금이 1,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자, 그리고 요 주식의 시가는 4,000만 원이고, 근데 발행가액은 이 9,000만 원이다. 근데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 시가로 주식은 회계 처리하고, 거기 주발초가 3,000만 원에서 시가 4,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채무는 9,000만 원을 이제 갚아야 되는데, 요게 이제 4,000만 원짜리 주식을 발행하면서 그걸로 면제받은 거지, 이게. 나머지는 이제 이 출자 전환에 따라서 채무 면제를 받았는데, 그게 5,000만 원이 계산이 됐어요. 잘 됐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되냐면, 이 채무 면제이익은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 결손금 보존에 충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회계학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고 세법은 인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채무 면제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 수익을 입금 불산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채무 면제이익이다. 기타죠. 이거는 이렇게 기타 처리한다. 왜냐하면 이제 세법상의 이월결손금은 이제 자본 쪽이라 요거 기타로 해서 이 처리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22년 1월 15일 주식회사 우주의 대주주인 거주자 이렇게 돼 있는데,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의 나무의 주식을 3,000만 원에 취득했어요. 근데 시가보다 싸게, 그리고 요것은 그 특수관계자인 개인이에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게 되면 그 차이 나는 금액 1,000만 원을, 근데 지금 여기 저가로 해서 3,000만 원만 계산했으니까 1,000만 원을 입금 산이해서 요것은 이제 특수관계자 개인, 우리 유가증권 저가 매입. 자, 1,000만 원을 세법상 자산으로 이렇게 잡아 주셔야죠. 세법상.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양도를 했네요. 토지의 양도 금액은 2억 5천이고, 그러면 이 부동산의 양도는 사용 수익의 소유권 등기일, 잔금 정산일, 좀 빠른 날. 근데 보니까 사용 수익일이 중도금 수령한 10월 15일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은 내년이 돼요. 내년이. 잔금도 내년이고, 그러면 이제 빠른 날이니까 이제 중도금 지급할 때 이게 파는 거지. 그러면 팔았다는 얘기는 2억 5천만 원, 거기 토지 장부가액이 1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억 5천만 원의 처분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회사는 계약금하고 중도금 받았을 때 선수금 처리해놨어요, 이게. 근데 이 선수금은 다 우리가 입금 산입해서 유보로 잡아줘야죠. 왜냐면 이 팔려 나갔으니까 이제 이건 수익으로 이제 대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거기 중도금, 선수금, 그 다음에 요것만 그런 게 아니고 잔금 있죠? 1억 원. 다 합쳐서 사실은 입금 산입돼야 될 부분은 얼마냐면은 2억 5천이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네 번째, 거기 선수금 등
자, 2억 5천. 요것이 유보다. 이렇게 유보다. 근데 여기 지금 2억 5천의 유보가 어떻게 유보냐면 선수금에 해당되는 1억 5천에 대한 유보와 그리고 아직 못 받은 미수금에 대한, 왜냐면 여기 중도금 팔았을 때 이제 수익을 인식해야 되니까 미수금이 잡혀야 되는데 우리 선수금만 잡아놨지 미수금은 안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정, 그거는 이제 입금 산입이란 말이야. 자산의 증가를 잡아주는, 총 부채를 감소시키는 1억 5천하고 그 다음에 자산을 증가시키는 1억 원하고 합쳐서 2억 5천. 이걸 한꺼번에 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토지를 이제 장부가액으로 되어 있는 것을 송금 산입해서 없애야지 1억 원을. 그래서 여기 토지 부분을 우리가 1억 원을 이제 팔았으니까. 근데 회사는 팔은 게 아니고 그냥 선수금 받은 것만 회계 처리해놔서 토지가 그대로 장부상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마이너스 유보로 이렇게 없애줘야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차이 나는 1억 5천이 입금 산입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즉 유형자산 처분이익 쪽으로 들어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아마 그 답안에는 이게 선수금하고 미수금을 나눠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자, 다 맞게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이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우주 손익계산상의 비용으로 처리한 내용이다. 자, 임원의 업무 수행 중 관세법을 위반해서 지급한 벌가금이다. 이거는 업무 관련해서 이제 벌가금이 부과가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대신 임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하면은 상여지만은 요거는 기타 사회에 유출이 되겠죠. 관세법 벌가금. 거기 그 50만 원인데 주의하실 점은 여기가 기타 사회 유출이다. 이렇게 답안에는 다 쓰셔야 돼. 이게 기타 사회 유출. 자, 상여가 아닌 이유는 뭐다? 업무 수행 중에이다. 자, 자본금 증자 등기 등록 면허세다. 자, 이거 증자할 때 발행가에서 차감하죠. 즉 자본의 주발초든 주식 할인 발행 차감이든 거기다가 가감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비용 처리되어 있는 것을 송금 불산입시켜서 기타 자본 쪽으로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거기에 증자, 등기 등록 면허세 이렇게 송금 불산입. 자, 금액은 200인데 이건 자본 쪽으로 가감돼야 될 기타다 이거죠. 이렇게 기타 이렇게 이제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쭉 보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상금 20만원. 자, 이것도 산재, 가산금. 자, 이것도 이제 그 기타사회 유출이 이제 되겠죠. 기타사회 유출 20만원. 산재, 가산금. 자, 미술품인데 A 구입비용 1,000만원, 미술품비. 자, 이거 개별적으로 1,000만원까지 이 비용 처리하는 거 허용되죠. 근데 미술품 B 구입비용은 1,100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실에다 걸어놓는 이제 미술품은 1,000만원까지가 비용 처리가 되는데 거기 1,000만원이 넘어가는 미술품 B, 그거는 비용 처리가 안 되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송금불산입에서 우리 자산으로 잡아줘야죠. 이거 이제 미술품. 바로 비용 떨지 못한다.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이거는 유보, 이렇게 이제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출자 임원 홍길동 지분 비율 1% 이렇게 돼 있고요. 급여가 5천이고 상여금이 2천만 원이네. 이사회 결의에서 회사의 급여 지급 규정에는 총 급여 우리 5천만 원의 30%, 그러니까 1,500이죠. 근데 상여금이 지금 2천만 원이 지급돼가지고 상여금 우리 임원에 대한 한도 초과가 발생했네요. 자,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가 이제 500이 발생했어요. 자,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상여 이렇게 이제 처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접대비 지출액인데 이 중에 40만 원은 간이용 수중을 수취한 이 금액이고, 자, 근데 그 3만 원 초과될 때 간이용 수중 받으면
이건 적격증빙 안 받은 거죠. 주주가 부담해야 할 접대비를 회사가 대신 지출한 금액 100만 원도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이 개인 사적 경비인데 주주가 그러니까 업무 무관이죠. 이거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하고 40만 원 두 가지가 다 부인돼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접대비 우리 한도액은 500만 원이며 접대비 지출액은 모두 건당 3만 원 초과래요. 그러면 일단 거기 이 접대비가 아닌 100만 원 부인하고요. 40만 원 적격증빙 미수치. 그럼 40인데 900에서 140을 빼면 760인데 500을 한도니까 260만 원이 이제 한도 초과가 발생하겠어요. 그래서 접대비 관련된 거는 여기다가 쓸게요. 접대비 관련된 거 이쪽에다가. 지금 이 40만 원의 이 적격증빙 미수치. 자, 이것은 이제 기타 사회 유출이고요. 이거 다 여기 왼쪽에 적어줘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무관한 우리 사적 경비. 거기 얼마냐면은 이제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인데. 자, 이 부분은 이제 배당이에요. 주주가 개인적으로 쓴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한도 초과, 접대비 한도 초과. 이렇게. 900에서 140 뺀 760과 한도 500 비교해서 260만 원. 기타 사회 유출이다.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1번은 소득금의 조정학계표를 작성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봐주세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문제 2번으로 가보세요. 자, 문제 2번의 내용을 좀 보면,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국의 제10기인데, 외화의 평가 관련 자료이다. 강물음에 답하시오. 자, 제품, 이 갑을 병 정이 있는데, 이 장부 계상액이 있고요. 쭉 있어요. 근데 갑 제품은 후위선주법으로 신고했네. 근데 보니까 후위선주법을 신고했는데 장부 계상액은 선의전주법을 적용했네요. 이거.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거. 자, 일단 둘 중에 맥스. 회사가 계상한 것이 100이에요. 근데 이 세법상으로는 이거 지우고 우리 세법상으로는 거기 회사가 이 신고한 방법이 후위선주법인 150원이죠. 150원 이렇게. 그리고 무신고시 방법인 선의선주법 100 이렇게. 둘 중에 이제 이 맥스로 간단 말이에요. 맥스로 이렇게. 좀 칸이 좀 부족한데 이렇게. 자, 그러면 얼마냐면은 세법상 금액은 50원이 되겠네. 150원이 이렇게. 그러면 150원이 되면 회사가 계산한 금액하고 차이가 생기죠. 차이가 생겨요. 요게 이제 150인데 그러면 결국은 이 50만큼 송금 불산입을 시켜줘야지. 자, 이것은 재고자산 평가감이다. 재고자산이 이제 세법상 계상해야 될 금액보다 적게 계상돼 있다 이거죠. 얼마가? 50이. 그래서 이제 유보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송금불산입이나 입금산입이나 똑같아요. 그거 입금산입으로 안 했다고 해서 틀리다고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을제품을 봐보세요. 자, 을제품이다 이렇게. 자, 을제품은 회사가 이 계산한 게 150이에요. 요 150이다. 요게 150. 자, 그런데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평가 방법 신고하지 않았네? 무신고시 방법은 선의선주법이 되겠죠. 선의선주법이 120이에요.
그럼 이제 이 차이 나는 것이 30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송금 불산입 30이 덜 잡혔네. 유보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병이네요. 자, 병을 보면 장부상 200을 잡아놨는데 이 구기까지 제품의 평가 방법을 후이선주법을 적용하게 신고하고 평가했어요. 근데 변경 신고기한 내 변경 신고하지 않고 10기부터 선의선주법을 적용한다. 자, 지금이 10기죠. 지금 보면 이 제 10기부터 선의선주법을 적용한 거지 이게. 그러면 변경 신고기한 내 변경 신고 안 했거든요. 근데 그냥 선의선주법을 적용한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임의 변경이지 이거. 장부상에 200을 잡아놨어요 이거. 200을. 자, 그러면 자, 회사가 구기까지 이제 후이선주법을 돼 있어 300이거든요 이게. 300. 변경 신고기한테 신고 안 했죠. 그러니까 임의 변경이니까 이제 선의선주 무신고시 방법인 선의선주법 200. 그게 이제 이 세법은 300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회계가 200만 했기 때문에 100을 이렇게 송금부산이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평가감. 근데 여기 좀 뭐가 좀 틀렸네요. 자, 회사가 많이 잡았는데 이거는 여기 이제 세법은 120인데 이거 30을 깎아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불산입을 시켜놨어요, 이게. 이게 조금, 이 좀 평가증이에요. 그러니까 세법보다 이제 30이 더 많죠, 요게. 자, 요거 두 개는 이제 적은 거예요, 이게. 적게 계산한 거지. 요거는 재고산 평가, 감이다. 차이 나는 이제 100을 유보 처리해줘야죠, 요거 좀 수정해주세요, 요거 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자, 정이네, 정. 장부상 계산한 게 300을 잡아놨네요. 근데 이 정은 선의선주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했는데 선의선주법, 그래서 그 선의선주법이 250이거든요. 근데 장부에 300으로 잘못 표기했어요. 이건 임의 변경이 아니야. 이건 이제 오류지 이거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0으로 계산했는데 여기 임의 변경처럼 둘 중에 무신고시하고 신고시 방법 둘 중에 맥스가 아니고 그냥 신고시 방법인 250 있죠. 이렇게 요걸로. 그럼 이제 50이 더 돼 있으니까 이거는 송금 산입을 시켜줘야 되겠네. 이렇게. 이것은 이 오류예요, 오류. 그래서 이 차이 나는 금액 50을 이제 깎아야 돼, 이거는. 깎아야 돼요. 마이너스 요보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을과 정은 이제 마이너스 유보고 그 다음에 갑과 이 병은 플러스 유보예요. 그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외화 평가 관련해 가지고 기말 환율에 의한 평가 방법으로 신고를 해줬네. 그 신고해줬으면 이제 기말에 가서 그 마감 환율로 이제 그 평가하는 거죠. 거기. 자, 거기 그 외화 선급금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외화 선급금은 화폐성 자산이 아니죠. 근데 거기 정기 재무 상태표 금액인데 이게 1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근데 장부에 20만 원이라는 평가이익을 잡았어. 근데 외화 이 선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비화폐성 항목이거든요, 이게. 그럼 요거는 이 환산하면 안 되죠. 화폐성 항목만 환산해야 되는데 요거 환산을 해놨네, 이게. 그럼 요거를 입금 이 불산입을 시켜야죠, 이게.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외화 선급금. 자, 이거는 환산하면 안 된다. 거기 그 20만 원 돼 있는 것을 입금, 불산입을. 다른 말로 송금 산입이에요. 그래서 이거 외화 선급금이다.
자, 잡아주고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외화 매출 채권이다라고 돼 있는데 외화 매출 채권은 화폐성 자산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50만 원 돼 있고 장부에 10만 원이라고 하는 걸 잡아놨는데 이건 잘한 거예요. 세법이 인정한다. 자, 외화 성급 비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비화폐성 항목이지. 그게 거기 그 6만 원이라고 잡아놓은 거 있잖아요. 외화 성급 비용 해서 그 평가이익 잡아놓은 거 이제 그것도 없애자 6만 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외화 마이너스 요거. 자, 그 다음에 외화 대여금 있죠? 외화 대여금은 화폐성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세법상 그 환산하겠다고 신고해 놨으니까 거기 환산한 그거는 인정이 되더라. 인정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외화 이 차입금이 있어요. 외화 차입금. 자, 근데 그 외화 차입금을 보면 이것도 우리 화폐성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평가하는 거 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말환율이 지금 거기 1,200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1,200원으로. 자, 그리고 우리 쭉 나와 있고요. 1,200원으로. 자, 그 다음에 그 1,200원으로 나와 있고 외화 차입금. 자, 위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기말의 환율은 1,200원이다. 그래서 그 2,000달러 이 곱하기 1,200원을 하게 되면 240만 원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 저번 연도에는 거기 200으로 돼 있어요. 그 1,000원이었죠. 근데 지금 회사가 뭐라고 처리했냐면 이거를 평가 이익으로 처리해 놨어요. 이거를 40만 원을 평가이익이 아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부채의 환율이 오르게 되면 이거는 외화 환산 손실이에요. 40만 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건 맞는데 잘못 평가해놨지. 지금 그 40만 원 이익 잡아놓은 거 우리가 원래는 외화 환산 손실 40이에요. 80만 원만큼 이 부분을 우리가 입금 불산이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네. 이게 80만 원. 자, 이것은 이제 마이너스 이거다. 이렇게. 요거 좀 조심하세요. 왜냐면 이제 지금 몇 달러 내면은 이제 총 2,000달러인데 2,000달러 곱하기 이제 1,200원이에요. 근데 저번 연도에 차입금이 200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요것이 우리 이 80만 원의 이 평가 손실이에요. 외화 환산 손실이다 이거죠. 손실이다. 근데 이제 외화 환산 이익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 40만 원 이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없애고 40만 원 송금산입 시키려면은 이제 합쳐가지고 80만 원의 입금 불산입이 필요해요. 이게 이렇게. 자, 그다음에 외화 선수금은 비화폐성 항목이에요. 거기 평가 이후로 잡아놓은 거 부인해야 돼 이거. 자, 외화 선수금. 자, 입금 불산입 해서 외화 선수금이다 라고 해가지고 거기 그 11만 원 나와 있는 거 마이너스 요거. 지금 요 차입금만 좀 조심하세요. 왜냐면 거기 매출 채권은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는 이익이에요. 평가 이익으로 잡아놓은 거 잘했기 때문에 그거는 세무조정이 없었지만, 그리고 외화 대여금도 이 화폐성 자산이어서 환율이 거기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그 30만 원 평가액 잡아놓은 거 잘한 거예요. 근데 외화 차입금은 환율이 올라가서 이게 평가 손실 잡혀야 되는데 평가 이익으로 잡혀 있어서 그 80만 원을 송금 산입해 준 거, 그거를 좀 이해하시라. 자, 송금 산입해도 되고 여기 입금 불산입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거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 기한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신설법인 우리 처음 법인세 과세 표준 우리 이 신고할 때 그리고 변경 신고는 이제 그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자 뭐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문제 3번을 한번 봐보세요. 문제 3번. 자, 문제 3번을 한번 보면 자, 손익계산상 인건비다. 이사회 결의에 의한 급여 지급 기준에 따르면 상여금은 기본급의 30%, 급여의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대표이사가 있는데 30%니까 이제 4,500이죠. 상여금이 4천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뭐 그거 자 4천만 원인데 우리 하게 되면은 요거는 한도 내죠. 1억 5천에 30%다 4,500이고 상무이사를 봐보세요. 1억 원으로 이렇게 이제 그 돼 있는데 상여금이 그 5천만 원이나 돼 있네요. 그러면 1억 원에 30%니까 이게 3천만 원이어서 2천만 원이 초과됐어요. 2천만 원이 초과됐다. 자, 상무이사 2018년 6월 15일에 입사해서 계속 근무하고 오다가 2022년 12월 30일에 퇴사했네요. 퇴직금 지급 규정이 또 없대요, 이게. 그래서 상무이사가 이제 문제가 생겼네, 이게. 거기 그 밑에 양식은 이 과목, 자,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자, 2천만 원 상여 그 계산 내역은 이제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1억 원이다. 거기 이 기본급여가 1억 원이고 상여금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여기 5천만 원. 30%. 그래서 3천만 원을 빼면은 2천만 원이 한도 초과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 대표이사는 문제 없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더라. 자, 그런데 이 퇴직금 지급 규정이 또 없어, 이게. 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 1년간의 그 총급여 있죠? 요 상무이사의 이 급여가 거기 보시게 되면 얼마냐면은 이제 1억 원이죠. 1억 원. 1억 원이다. 여기 1억 원 플러스 이게 사실 2천만 원이 한도 초과가 됐기 때문에 한도 초과는 제외하고 3천만 원 상여금이 이제 3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총급여란 말이에요. 이게 퇴사 전 1년간의 총급여가 이렇게 거기에 10분의 1. 자, 이제 세법상의 한도는 이제 10분의 1이죠. 자, 그런 다음에 거기다 근속연수를 곱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근속연수를 곱하는데, 이 2022년 12월 31일 날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18년도서부터 해가지고, 요게 몇 년이면 이제 4년이죠. 4년 해가지고, 거기 이 6월 15일인데, 그러면 요거는 이 초월은 불산입해버려요. 이거 말호는 산입하고 그래서 그 7월부터 이제 월이 들어가면 4년하고도 그 6개월이 되겠네요. 그럼 6개월은 0.5년에 해당이 됐지. 그래서 근속 연수는 4.5년이 되겠다. 이렇게 4.5년이 요것이 이제 세법상의 퇴직금 이 한도가 되겠죠. 이게. 근데 우리 퇴직금을 얼마를 줬냐면 1억 원을 줬어요. 그래서 1억 원 빼기 자 1억 3천만 원 나누기 10이다. 곱하기 4.5 자 5,850인데 1억 원을 줬기 때문에 차이 나는 4,15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부인이 됐네요. 1억 원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나누기 10 곱하기 4.5 빼기 1억 원이다. 라면 4,150만 원. 여기 이제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4,150. 자, 그 상무이사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세무조항이 튀어나왔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기타 직원에 보면 회계부장 됐고요. 왜냐면 이제 우리 이 임원들만 이제 상여금에 대한 한도 초과 규정이 있고 종업원들은 이제 규정이 없죠. 기타 직원의 퇴직급여 중 이 2억 원은 실제 퇴직한 자에게 지급한 것이고 1억 원은 근태법에 따라서 중간정산에서 이제 이 지급한 거래요. 중간정산에서 관련 법에 따라 이제 했으면 그건 퇴직금으로 보거든 이게. 그러니까 기타 직원 뭐 이것도 이 틀린 게 없네요. 이게 자 됐고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의 급여로 지급한 금액이 4천만 원이 있네. 근데 보니까 이건 위반해서 위반한 거래 이는. 그럼 위반한 거면은 이거는 불산입 시켜야죠. 우리 법인세 계산할 때 이 관련법 다른 기타 법령을 위반해서 지급된 거는 그거는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 대신 급여는 급여다. 이렇게. 그래서 노조 전임자 급여. 자, 얼마냐면 이제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이렇게 상여 해서 요것은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종사 전임자 급여로 지급한 금액은 4천만 원이며 이는 노동조합 위반한 거죠. 근데 이거는 회사 업무로 보기 어렵고 이건 기타 소득으로 봐야 되겠네. 기타. 요게 좀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기타 소득으로 이렇게. 자, 관련법을 위반한. 근데 이건 이 회사 이 업무하고 관계없는 그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손익계산서 기타 경비라고 해서 강남의 지배주주인 이상화 지분율 5% 임직원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주주인데 지급한 여비 500만 원을 비용으로 계상했대. 이거는 이제 주주에 대한 여비, 주주. 이 업무 무관이죠. 그래서 거기 500만 원. 뭐 당연히 배당으로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네. 배당으로. 자, 그 다음에 비출자 공동사업자인 주식회사 종로 특수관계자 해당하지 않고요. 수행하고 있는 공동사업의 경비는 각각 50% 부담하기로 했어요. 근데 단기에 발생한 공동경비 2천만 원을 주식회사 강남이 전액 이 부담하고 비용으로 계산했다. 이거는 이제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 거 초과하는 것은 불산입이에요. 이게. 그래서 공동경비 1,000만 원. 자, 초과하는 거, 이것은 분명히 외부의 사업자들한테 나갔겠지, 이게. 그래서 이것은 기타 사유 유출. 자, 세 번째, 대표이사는 배우자의 개인 명의 차량에 보험료 200만원. 이것을 보험료로 회사 이 비용 처리했네요? 이건 배우자는 이제 우리 회사의 임직원도 아니고, 주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기타 소득으로 가야죠. 차량, 보험료.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자, 대표이사 지분율가 사용하고 있는 사택유지비. 자, 900만 원과 회계부장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유지비. 자, 300만 원을 비용으로 계산하였다. 아니, 거기 회계부장의 어떤 그 사택유지비는 이거는 이
인정이 돼요. 근데 대표이사가 10%, 이 사택 유지비 900만 원은 인정되지 않지. 그래서 대표이사 사택 유지비 900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우리가 처리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문제 4번을 한번 좀 봐주세요. 문제 4번. 자 문제 4번에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양식에 따라서 거기 그 양식이 주어져 있어요. 구분 우리 과세표준 매출세. 자, 4번에 보면은 22년도 제2기 과세기한 최종 3개월의 부가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의 다반 양식에 따라 계산하라고 되어 있네요. 별도 언급이 없으면 부가세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급 가액이고 세용계산서는 적법하게 우리가 발급하고 수치를 했다. 자, 1번에 보게 되면 우리 이 22년 이 11월 25일날 국내 수출업자인 저희가 서울에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12만 달러의 제품을 인도했네요. 자, 대금 중 5만 달러는 22년 11월 1일 선수령하고 요거는 5만 달러, 즉시 원화 6,050만 원으로 이거 과표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나머지 7만 달러는 우리 내년도로 넘어가는데 우리 그 인도한 것은 11월 25일이죠. 11월 25일 날 기준환율이 거기 그 1250원이에요. 그 1250원으로 환산한 7만 달러. 자, 이렇게 해서 그 이 곱하게 이 되면 1억 4,800이 되겠네. 그러면 일단 구분 1번인데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이제 처음에 선수령한 환가한 그 5만 달러. 5만 달러가 지금 6천 얼마로 환가했죠? 6,050만 원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7만 달러는 지금 인도하는 11월 25일 날 기준환율이에요. 1,250원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과표 자체는 이제 1억 4,80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세액은 영세율에 의한 내국시용장은 이제 영해세율이기 때문에 제로가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그 지정한 국내 사업자 주식회사 부산에 이 5천만 원의 제품을 수탁해서 인도하는 건데 5천만 원의 제품을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하는 행에서 원화로 수령을 했지. 원화로 수령을 했어요. 주식회사 부산은 인도된 제품 중 70%, 요 70%가 바로 그 이 수탁 받아서 이제 인도한 건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되면은 이거는 영세율이고 면세되는 것은 이제 과세죠. 이게 그거 좀 나눠줘야 돼 이거. 자, 반드시 이 재화 제품을 그러면 거기 5천만 원에 대해서 70%.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3,500인데 영세율이에요. 근데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면세로 이제 사용되나? 요거 1,500. 요거 이제 과세 사업에 사용되는 것은 영세율로 규정되어 있고 그 외 거는 이제 과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150만 원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수출업자인 주식회사 인천에게 내구시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구와 직접 도급 계약에서 이거는 주식회사 인천이 이 누구냐면 수출업자예요. 수출업자인 주식회사 인천에게 내구시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러니까 주식회사 인천이 그 수출업자인데 거기다가 내구시용장에서 제공하는 게 주식회사 대구예요. 근데 우리가 그 대구한테 지금 임가공용을 제공하는 거예요.
1차 임가공이 아니고 2차에 2차. 1차 임가공이면은 영세율하고 이 10% 요걸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요것은 내가 이 2차 대구한테 즉 말해서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수출업자 이렇게. 자, 수출업자인데 주식회사 누가 있어요? 주식회사 인천이 있어. 인천이 이렇게. 근데 주식회사 대구가 있어 이렇게. 대구가 이렇게. 거기 주식회사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인천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재화를 여기 지금 대구가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우리 로컬애시로 제공한단 말이에요. 이거 당연히 이제 영세율이지요. 그리고 여기 인천은 수출업자한테 1차 이 임가공유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영세율이나 또는 10%가 가능하지. 이렇게. 근데 이게 나는 여기에 나는 이렇게. 내가 지금 이 주식회사 여기 지금 요게 1차고 여기 2차고 내가 3차네. 이게 3차네. 3차. 그래서 그 대구와 직접 도급 계약에서 700만 원의 수출제와 임가공유액을 제공했어요. 근데 이게 내구 신용장이면은 영세율이겠지만 이거 지금 내구 신용장이 아니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것은 700만 원 모두 과세다. 그러니까 10% 과세다. 그러니까 7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이거 당연히 10%예요. 자, 네 번째. 국내에서 대한적십자사에 3천만 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은 원화로 수령했네. 대한적십자사는 공급받는 재화의 80%가 해외 의료봉사로. 그럼 해외 의료봉사로 무상으로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가 영세율이지. 그리고 20%는 요거는 과세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4번에 우리 3천만 원 중에서 80%에 해당되는 해외로 무상원조 나가는 거. 이것은 382 24 제로고요. 나머지는 이제 외국으로 무상으로 나가지 않는 부분은 과세지. 그래서 3천만 원에 20% 그래서 600이라고 하는 부분. 요것은 이제 6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자, 다음과 같은 대금 매수 조건으로 주식회 대전의 제품 A하고 B를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제품은 잔금 지급 약정일에 인도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제품 A를 보시면 계약금 날짜가 2022년 10월 4일이고 잔금 날짜가 내년도 6월 15일이래요. 그러면 요 기간이 이 중간지급 조건부 6개월 이상이다. 6개월 이상이다. 자, 근데 제품 B를 보면은 22년도 10월 5일이에요. 그럼 이제 내년 잔금 치를 날이 2월 15일이지. 그러면 요거는 6개월이 안 되죠. 그 중간지급 조건부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 제품 B 같은 경우는 내년도가 공급시기고 제품 A 같은 경우는 계약금 받기로 한 때인 22년 10월 4일 날 요렇게 이제 돼 있네요. 거기 밑에 또 다른 얘기가 써 있네. 2022년 10월 10일 날 제품 A에 대한 중도금 잔금 이 700만 원을 2023년 6월 15일에 일시 수령하기로 이걸 또 바꿨네 이게. 바꿨어요. 자, 단 계약금은 당초 계약 조건대로 수령하였으며 계약금에 대한 세움계약서를 발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3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이 발급을 한 거지. 그 부분은 잘했다. 자, 그 부분은 잘했다. 자,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을 바꿨어요. 내년도 6월 15일 날 한 번에 수령하기로. 그러면 중간지급 조건부는 적어도 이게 3회 이상 나눠져 있어야 되거든, 이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근데 이게 바뀌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년도에 한꺼번에 발행하는 걸로.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안 들어갔죠. 300만 원만 들어가네요. 근데 제품 B도 또 다른 얘기가 돼 있어요, 이게. 그 600만 원은 2022년 12월 31일에 수령하고 그 다음에 잔금 500은 6월 20일 날. 그러면 6월 20일이면은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그러면 처음에 10월 5일 거는 세무계에서 발행 안 했다가 지금 이제 이 바뀌는 바람에 중간지급 조건부가 되어서
당해년도에 10월 5일자 400하고 그리고 요번에 12월 30일 날 600이 이번 연도 과표로 들어가야 돼. 이게 참 중간에 바꿔가지고 이렇게 됐죠. 자, 우리가 A 같은 경우는 거기 나와 있는 300만 원만 들어가고요. 이거 중간지급 조건부라고 해서 300이 세무기관에서 발행했어요, 이게. 근데 이제 며칠 있다가 이걸 중간지급 조건부 엎어버렸지? 그럼 이제 내년도에 발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 B를 보게 되면, 10월 5일 날 400은 세무기관에서 발행 안 했어요. 왜? 중간지급 조건부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 10월 30일 날 가서 계약 조건을 바꿔버렸어. 바꿔가지고, 6개월이 넘어가 버려, 이게. 그럼 이제 올해 400하고 지금 2022년 12월 30일 날 600, 그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죠. 400하고 600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연도 1300이라는 것이 과표에 들어가서 130만 원의 이 매출세액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2022년 10월 5일 날 주식회사 제주의 제품 C를 2,700에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리고 세무기관서를 발급을, 했죠. 세무기관서를. 자, 그리고, 2022년 12월 5일 날 지급기간 연장에 따른 연체이자,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자, 2,700만 원 외상으로 팔았기 때문에 그것만 들어가죠. 기간 연장에 대한 것은 재화의 공급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2,700만 원이 이제, 이 과표로 이렇게 들어가죠. 10%면은 이제 270만 원이 들어가겠네요,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한번 보면, 22년도 12월 30일 거래처 주식회사 광주에 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거래 실적에 따른 판매 장려금 300만 원. 판매 장려금은 재화가 아니죠. 근데 이제 판매 장려품, 그거는 재화란 말이에요. 판매 장려품을 지급을 했지. 이게. 그래서 이것은 거래처에 판매 장려품으로 지급한 것은 별도의 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시가 156만 원으로 돼 있죠. 자, 이것을 15만 6천 원이다. 이렇게 이제 이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한번 봐보세요. 8번. 22년도 11월 1일 개인 고객에게 공기청정기. 자, 이것을 판매하고 대금은 신용카드 이 카드사가 제공한 마일리지로 전액 결제가 됐어요. S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받지 못했네, 이거. 보전받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거기 이 시가,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제3자 마일리지죠. 그러니까 카드사가 포인트 적립해 준 거 가지고 그 고객이 우리 회사에 와서 이거를 샀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마일리지 전액 결제가 됐어요. 근데 제3자 마일리지 결제는 거기 시가로 되어 있는 80만 원이 다 들어가야죠. 이게. 자, 그래서 80만 원. 그럼 이제 8만 원이 이제 이렇게 되겠더라. 이렇게 이제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9번을 한번 봐보세요. 9번. 칸이 좀 부족한데 여기다 쓸게요. 9번. 개인 고객에게 공기청정기 이 8번 돼 있고 그 다음에 9번. 자, 10월 27일 과세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구축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괄 양도 계약을 체결했네요.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은 12월 27일이다. 양도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고 매매계약서상 토지 건물 주물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장부가액과 기준시가는 계약일 현재고요. 감정가는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이제 평가한 이 금액이고, 자, 그러면 매매 계약서상에 이 공급가액이 주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 실지 거래가액으로 이제 구분한 가액을 가지고
자, 이제 한번 보게 되면 실질거래가액이 거기 그 매매계약서상 공급가액으로 일단은 믿고 그거 가지고 3억 5천, 그 다음에 1억 4천,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하고 감정평가로 해서 감정가액으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걸로 그러면 비율이 지금 전체 금액이 일단은 얼마 내면은 그 5억 4천인데 거기 그 3억 5천하고 그 다음에 1억 4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축물이라고 해서 이제 5천만 원 이렇게 요 계약서상의 금액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건 이제 계약서상에 돼 있는 거고, 근데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게 감정평가 한 가액 가지고 이 5억 4천을 이제 처음에 토지가 1억 8천 나누기 4억이면 이제 45%니까 곱하기 5억 4천이다. 그러면 이것이 2억 4천 300 2억 4천 300이에요. 그런데 그 차액이 지금 얼마냐면은 이제 1억 700이 되겠네. 이렇게. 이게 30% 이상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러면 1억 7 해가지고 나누기 우리 그 차이 나는 것이 지금 몇 퍼센트냐면은 그 1억 나누기 44%나 차이 나네. 이게 44%나 요 차이 나는 것이 44%나 차이 나요.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게 뭐냐면 건물인데, 건물은 그 감정평가 금액이 1억 5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천, 그래서 37.5인데 곱하기 5억 4천 해가지고 안 분하게 되면 요거는 요렇게 되겠네. 저 1억 4천이라고 해서 계약서에 써 있는 거하고 요 차이 나는 것이 6,250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비율로 따지면 이제 한 30.86% 이렇게 되는데 30%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 얼마냐면은 9,450인가요? 9,450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4,450만 원. 이게 4,450만 원을 나누기 9,450이다. 이렇게 해서 40, 얘는 7%나 되네, 이거. 47%. 이렇게. 자, 감정평가한 금액하고, 이 실지 거래가액으로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30% 이상 많이 나요, 이게.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 이 토지는, 어차피 면세니까. 근데 이제 과세되는 것은 이제 30% 이상 차이 날 때는 감정가로 하는 거예요. 감정가로. 이거는 이제 믿을 수 없다 이거죠. 믿을 수 없다. 그래서 2억, 2,500만 원하고, 저 9,450만 원. 이렇게. 과세되는 것은 이제 이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은 이것은 29, 27, 000, 000. 그래서 2,970만 원이 이렇게 이제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이제 그 정도 내용 좀 봐주시고, 자,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시죠. 자, 쭉 넘어가서 문제 5번을 한번 봐보세요. 문제 5번. 자, 다음은 의제 매입세액과 관련된 매입 내역이다. 강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공급가액이 1억 5천밖에 안 되네, 이게. 자, 그리고 2022년도에 이 면세 물품 매입 내역이에요. 그럼 이제 그 관련해서 면세 관련해서는 이제 이 쭉 자료들이 나와 있고, 자, 근데 물음 1에 보면은 의제매입세 공제액과 의제매입세액 한도액을 각각 계산하라고 돼 있어요. 9분 1, 2, 3, 4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9분 1에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이고 음식점을 영위하는 경우다. 자, 이 음식점을 영위한다. 일반과세자는 제조업자인 경우에는 농민한테 직거래한 것이 들어가지만 그 제조업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럼 여기는 직거래한 거는 들어가지 않겠죠, 이게. 9분 1에는. 그러면 그 위에 가서 농민하고 직접 거래한 것은 면세 축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위에 있는 면세 수산물, 농산물은 여기 음식업자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지. 근데 면세 수산물에 1200인데 운송비 33만 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건 별도로 전자세금세 받았네? 그럼 얘는 이 대상이 아니죠? 전자세금에서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면세 농산물 2천만 원인데 거기 이 중요한 거는 해당 판매업체에서 직접 운송해 줬기 때문에 이 운송비는 그 농산물의 부수재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면세되는 거야, 이거.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하세요. 이게. 그래서 1200하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음식점 일반과세자일 때는 1200하고 거기 2천만 원 이것만 들어가고요. 농민하고 직거래한 것은 들어가지 않지, 이게. 이렇게. 자,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의제매입세 여기 이제 공제율이 거기 과표가 우리 2억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109분의 9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될 것이고.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요게 이제 3,200이 될 거예요. 3,200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09다라고 하게 되면 2642 201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도, 요게 이제 의제매입세액이고, 요 한도라고 하는 거. 자, 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1억 5천이 과표인데, 요거 이제 70%죠? 70%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이 곱하기 109분의 9. 이렇게 돼 있다. 사실은 이제 요거하고 비교해도 되고요. 이렇게 109분의 9까지 곱해서 비교해도 되고요. 자, 150만 원, 1억 5천만 원 곱하기 70% 곱하기 9 나누기 109다. 그럼 866. 뭐 넉넉하죠, 이게? 724. 자, 이 1번에 이 공제 한도는 이렇게 될 거예요. 8669, 724 이렇게 이제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누구냐면은 이제 법인 사업자로서 제조업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1200 똑같이. 자,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 900만 원도 들어가지. 농민하고 직거래한 것도 이렇게 들어가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소 제조업은 104분의 4 이렇게. 그러면 4100이 돼가지고 곱하기 4 나누기 104다라고 하게 되면 1, 5, 7, 6, 9, 2, 3, 2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한도는 1억 5천에 대해서 법인 사업자죠. 법인 사업자는 이제 50%. 자, 1억 5천만 원 곱하기 이제 50% 곱하기 4 나누기 104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2884 여기로 이렇게 2884 262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네요. 이렇게 공제 한도액은. 자, 그 다음에 9번 3을 보면 개인 사업자로서 이제 제조업 영위하는 음식점업이 아니고 개인 제조업이네, 이게. 자, 이제 그렇게 돼 있더라. 자, 그러게 되면 일단은 세 번째 똑같이 900만 원 다 들어가죠. 근데 이제 이 떡방앗간 요것은 106분의 6에
해당되는 이 공제율이고요. 그래서 4,100만 원 곱하기 이제 6 나누기 106이다. 106이다. 자, 하게 되면 이것은 이 320754 이렇게 이 320754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의 이 한도는 1억 5천 곱하기 이제 65% 106분의 6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1억 5천만 원 곱하기 이제 65% 곱하기 6 나누기 106이다 라고 하게 되면 5518 867이다. 5518 867 요렇게 이제 되겠어요. 요게. 자, 그 다음에 4번은 법인 사업자로서 음식업이래요. 네 번째. 자, 그러면 음식업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들어가야 될 것이 1200하고 저 2천만 원만 들어가야지. 자, 그 다음에 이 법인 사업자인데 중소제조업 아니고 그 외 거는 이제 102분의 2가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 3,200이 되는데 곱하기 2 나누기 102다 라고 하게 되면 627 450이 되겠죠. 요게. 자, 그 다음에 요 1억 5천 곱하기 법인은 이제 50% 102분의 2다 이렇게. 자, 1억 5천만 원 곱하기 이제 50% 곱하기 2 나누기 100이다 라고 하게 되면 1470588이다. 1470 맞죠? 1470588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으로 가세요. 물음 2번. 자, 1영년을 기준으로 의제매입세 공제 계산할 수 있는 요건 두 가지. 요건 두 가지는 한 과세기간당 이제 몰려 있는 거지. 75% 또는 25% 미만일 때 요게. 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때 매입이 몰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렇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그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는 1년으로 해서 또 비교를 하죠. 한도 비교하죠. 또. 자, 그래서 두 가지 서술하시오 해서 그거 내용은 좀 참조를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풀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문제가 출제되는 문제들이 난이도가 조절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시간 안에 풀 거냐. 이거는 사실은 출제위원도 시간 놓고 풀라고 그러면 못 풀어요, 이게.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경우의 수로 해서 이렇게 내는 단순 암기식에 율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 이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는데, 아무튼 난이도가 상중하 해가지고 조절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상으로 좀 몰려있든지 아니면 노가다식의 문제 이런 식이 돼 있는데 아무튼 이거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은데 수험생 입장에서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좀 풀이했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세법 2부 풀도록 하겠습니다.